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딱 이렇게 또 차 안에서 또 인사를 드리니까 참 뭐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아닙니다. 오늘은 영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얼마 전, 약 한 달 전쯤이죠, 이 무시동 히터 제품을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 리뷰 영상이 약 한 30만 명 정도가 그 시청을 하시면서 보셨던 영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몇 가지 구성품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소음기였어요. 소음기. 저번에 테스트를 진행할 때 이 배기관만 사용해 가지고 이용을 했었는데 소음이 너무 큰 게 좀 단점으로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소음기를 하나를 달 때랑 두 개를 달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음기를 혹시 줄어든다면 3개까지 한번 달아 보려고 이렇게 3개 준비를 했는데, 큰 차이가 없다면 2개만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음기 3개를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배관이었어요. 그 배관이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넓은 거, 긴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타포린 소재의 배관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 알루미늄 소재라든지 뭐 철제 소재의 배관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 배관을 사용하게 되면 단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겉표면에 차량 외부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차량 외부를 치게 되면서, 바람 때문에 치게 되면서 차량에 기스를 유발한다든지, 혹은 텐트 쪽에 바로 넣게 되면은 발열이 심해가지고 텐트가 천이 녹아내리거나 혹은 텐트에 상처를 입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 타포린 재질의 이런 배관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요 배관이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손으로 만졌을 때도 뜨거움이 좀 덜하기도 했고요. 바람의 영향으로 차량에 기스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적었는데요. 물론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격도 한 5m 기준으로 한 7,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만,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단점이 뭐였냐면, 외부 온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면서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니까 금방 식더라고요. 그래서 위까지는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는 것이 좀 기본으로 제공했던 제품이라든지 알루미늄 소재의 제품보다 확실하게 좀 뜨거움이 덜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짧게 사용을 한다면 이 제품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짧게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지장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길게 사용해야 된다면 다른 제품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무시동 히터를 제가 구매한 게 4구짜리 무시동 히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건, 4구짜리 무시동 히터는 배관이 되게 조그맣니다. 작아가지고 물론 열기가 나오는 것도 뭐 따뜻하긴 하지만 이 4곳을 다 이곳저곳으로 보내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4구보다는 1구짜리를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구짜리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 차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구짜리를 1구짜리로 바꿔줄 수 있는 변환 젠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찾게 되었는데, 구매를 했습니다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피스를 박아서 1구짜리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4구짜리에서 1구짜리로 변동이 되었지만 1구하고 동일하게 따뜻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배관, 이게 75파이거든요 75파이가 들어갔을 때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 무시동 히터를 4구가 아닌 1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4구짜리를 1구짜리로 바꿔줄 수 있는 변환 젠더 부속품이 또 있고요. 요걸 이용하시면 4구짜리를 굳이 제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1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 외관에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속품들을 조금씩 이용을 하시면 4구로 변환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어떤 걸 했냐면, 이게 물론 제품이 조금 좋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좀 길게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 부분에 작업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좀 안쪽까지 실내로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길게 전원선을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었고요. 전원 세 가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세 가닥을 연결을 해가지고 길게 좀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전원인데요. 예, 전원도 상당히 짧아요. 근데 전원이 짧은 건 둘째치고 이 파워뱅크에 연결할 때도 매번 이렇게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연결해주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암수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제품을 이용을 하다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기름 나오는데도 자꾸 침을 뱉어. 어? 아씨, 치웠네. 자, 이런 식으로 하얀 연기가 나면서 뭔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다가 멈춰서 결국에는 하루 동안 이용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 영상에 보시듯이 바닥 부분으로 이 연료가 계속 흐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얀색 보시면은 여기에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 부분으로 계속 연료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침 뱉듯이 이렇게 찍찍하면서 이게 연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배기구 빼는 부분인데 과열된 배기구를 통해서 경유가 부어지면서 하얀색 연기가 나는 거더라고요. 튀면서 예, 튀면서 연기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호스를 빼주시고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잡혀있던 게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풀러주시고 이 투명색 배관을 빼주십니다. 빼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관을 가위로 잘라내고 다시 껴두니까 지금은 정상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배기구에 과열이 되면서 호수가 열을 받으면서 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워뱅크를 뒤편에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렌지 차박 거 카넬 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주행 충전기랑 여기랑 평소에 연결해 두고 이런 식으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닫습니다. 자, 그러면 액정 화면에 지금 액정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아직 오늘 한 상태는 아니고요. 여기에 배기관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배기관은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이게 단점이 보면은 이 호수 부분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도 저는 아마 이쪽이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배기구가 열이 발생되면서 이 호수 쪽이나 흡기구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용하실 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이쪽이 배기관이에요. 배기관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분출이 되겠죠. 그리고 흡기구 쪽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흡기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열기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그 흡기구하고 배기구하고 멀리 떨어져 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미지로 한번 띄워두도록 할게요. 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차량 내부나 텐트 내부에 꼭 설치를 해주시는 편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니까 그거 한번 꼭 구매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뒤편에는 4구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앞쪽에 1구 변환할 수 있게끔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껴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옥녀가 지금 촬영 중인데 옥녀 쪽으로 열기가 나오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온을 눌러볼게요. 온을 누르면은 온 나왔죠? 가동이 될 거예요. 소음 측정을 기본 측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음 측정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70에서 80, 지금 현재 그 온한 상태에서 약 한 3분에서 5분 그 정도 사이에는 딱딱딱딱 하는 정도의 소음이 나고요. 지금 현재는 이 최초 제가 리뷰를 했을 때하고는 달리 소음기 하나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텐트 주위로 한 요 정도 떨어져 있다. 네, 지금 800 정도 나고요. 가까이 가면 껴볼게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 자, 근거리까지 가면 90 정도의 그 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이 성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대화 나눌 때 기준치가 70에서 8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이제 좀 거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소음이 들리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간 사용 시에는 그 일반 오토 캠핑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게 뭐냐면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 그게 또 궁금해 하셨을 텐데 온도 측정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까지 좀 넣어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104도 정도 나오거든요. 100도가 넘는 거면 100도시에 물이 끓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뜨거운 온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이 60도, 80도, 네, 70도 정도 나오네요. 70도, 71.8도. 그러니까 손을 제가 넣었는데 손이 막 뜨겁긴 해요. 뜨겁긴 해. 근데 참을 수는 있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5kg짜리 열량을 갖고 있는 그 무시동 히터인데 5kg짜리 풀 가동했을 때 온도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정확한 측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계 오차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음 측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정도, 그 정도의 소음 측정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 캠핑장에서 일반적인 캠핑을 즐기실 때라면은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취침을 하는 중간이라면 사실 이걸 쓰기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캠장보다는 노지를 가셨을 때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이 외부에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손을 만지기가 살짝 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좀 뜨거워요. 손으로 만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알루미늄이라. 제품 자체가 이건 알루미늄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열기가 그대로 이제 외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단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리모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 액정을 저는 그 안쪽으로 들고 가서 실제로 액정을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본인 취향에 맞게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저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그 많은 분들이 단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단수 조절은, 자, 일단 끄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오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꺼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리시면은 헤르츠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최가가 5.5Hz가 제일 높은 5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 단수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내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6Hz까지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일 저단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단으로 내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얼마나 쓰냐 이런 얘기도 또 물어보시던데, 이게 보통 이제 이게 5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5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5리터를 넣고 나서 5km를 풀로 가동을 하면 요거는 이제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중간에 더 넣어줘야 됩니다, 기름을. 근데 이게 저단으로 한 2단 정도로 쓰니까 뭐 하루 쓰더라도 다음날 좀 오전까지는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전동드릴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동드릴 관련해서 제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그 링크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1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지만 10만원 정도 구입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가이다 그래가지고 안 좋다 뭐 그런 말씀 드리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어서. 그래서 물론 이제 고장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뭐 AS 관련해서 나는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뭐 다른 손을 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S가 되는 국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금액적으로나 좀 저렴한 걸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대륙산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파워뱅크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파워뱅크는 제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바로 무시동 히터 리뷰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였고요.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이 대륙산 저가용 제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용자TV 구독과 알람 설정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참에 구독과 알람 설정 공짜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